이번 주 이슈입니다. 진짜 저는 이거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네, 학생 돈 줄 테니 만날래 이제 처벌합니다. 함정 수사도 허용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예. 이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뭐 우리가 형량도 높아지고 또한 처벌 대상도 넓어지지만 또 함정 수사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함정 수사는 이제 위법성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함정 수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인정됐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네. 성매매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마약. 요게 이제 한정적으로 그것도 전격적으로 전체를 다 승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가짜 신분증으로 이제 온라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채팅방 같은데 잠입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성을 돈 주고 사는 놈들 쓰레기죠 진짜. 그런 놈들을 이제 함정 수사해서 잡아들여도 이제 법으로 보호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26일 날 국회에서 이 본회의 열어가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그 법률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보니까 찬성이 236표고요. 반대 없어요. 기권만 4표. 그래서 가결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했던 온라인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세 가지 행위가 더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그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거예요. 유인, 권유. 말만 던져서 실제 행위가 안 이루어졌어도. 그래서 유인, 권유하는 행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협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옛날에 대화 과정에서 이 성적 어떤 그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한테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음란한 대화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음란한 대화만 주고받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처벌을 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안 이제는 됐거든요. 대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아동 청소년을 이 같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세진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뭐 성착취물이 생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행위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상에서 대화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이라도 걸어왔을 때 지속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이를테면 내가 온라인상에 딱 들어가고 상대가 어린아이인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진한 농담을 건네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도 이제 처벌을 한다는 거고요. 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도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 또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채팅으로 이렇게 친분을 지들끼리 좀 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부위 같은 거를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조건 만남 요구하거나 신체 부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거 온라인 그 친분 쌓고 나서 그 끌어들이는 온라인상의 그루밍. 이거 차단하고자 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 엠번방 사태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접근이 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온라인 상에서 뭐 그냥 몸 촬영해자 보내주라 아니면 뭐 채팅하면서 서로의 어떤 정보, 개인 정보들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그 목적상에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 잘 부합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무하던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학용품도 보내준대요. 이러면서 그 학생하고 그 엄청나게 친분을 쌓는데요. 또 그 나이 때 어린 학생들이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고민을 얘기하면 굉장히 부모가 못 해주는 만큼 그 자상하게 그 조언도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물꼬를 딱 튼 다음에 서서히 성적인 대화도 툭툭 던지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그 좀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면 사실은 먼저 보낸대요. 본인의 신체 부위를. 근데 그 신체 부위가 가짜래요. 그렇죠. 본인 게 아니고
어디 그 긁어 모은 어떤 그런 거를 이게 내 신체 부위라고 학생한테 어린 학생한테 툭 던져줘서 먼저 보낸 다음에 내 거 봤으니까 너도 좀 보내줘. 그거 보내는 순간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아주 순식간에 이제 다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상용 감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 성적인 어떤 그 욕구들을 더 유도하게 하면서 그들이 뭔가 뭐 진짜 몸을 촬영하게 한다거나 자기한테 의지하게 만들어서 다음엔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걸 중간에 차단을 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구매 같은 거 관련돼서도요. 미성년자를 불러내야지 처벌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불러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아예 이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서 대화하는 거 자체, 유인하는 거, 권유하는 거 이런 거 자체도 그냥 아예 처벌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전에는 없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차단한 겁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늘어난 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뭐 법 만들어졌다고 해서 범죄 사라지나? 아니 도대체 잘 잡아야지. 뭐 우리가 잘 체포를 해야 되는 거고 잘 적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또 플러스가 된 게 바로 이 함정 수사를 허용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거예요. 네. 사실은. 예.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예. 그래서 10대 청소년인 것처럼 가짜 계정을 만들어 채팅 앱에 잠복하는 형태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저희들끼리 막 채팅하면서도 지금 이 들어온 사람 중에 미성년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 경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있으면 범죄에 함부로 못 하겠죠. 네. 이게 굉장히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채팅 앱 속에 잠복하는 경찰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아마 못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럼 함정 수사 다 허용하면 진짜 악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얘기들 의문도 많이 가지실 하시겠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좀 더 걸어뒀어요. 그래서 부득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하는 수사를 허용한다라고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 외에는 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고요. 3개월이 원칙이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검사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 개시하고 48시간 이내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우선 들어가서 해놓고 추후에 법원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신분위장 수사라고 그래요. 이게 함정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요. 네, 함정 맞아요. 수사하면 뉘앙스가 굉장히 나쁘죠. 신분 위장 수사라고 이제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언더커버라고 쓰는 언더커버라고 씁니다. 외국은 전부 언더커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분 위장 수사. 그래서 신분 위장 수사 도중에 부득이하게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고의가 없다면, 고의가 없다면 이제 또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그것까지 했으니까 아마 이제 채팅방에 미성년자들 채팅방에 들어가고 함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어떤 그 행동의 제약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범죄는 해서는 안 되죠. 함정 수사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또 비판도 있잖아요. 함정 수사할 때 세부 지침 만들어라. 만약에 경찰이 무자비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세부 지침을 만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분명한 거는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입니다. 네. 이게 뭐 성인도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 있잖아요. 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이거는 공소시효 폐지했어요. 이제는 그거는 공소시효 없어요. 네. 공소시효 없는 범죄가 몇 개 있죠. 살인사건. 네. 그 다음에 성범죄 관련돼서 13세 미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근데 요번에는 성착취물 수입, 수출, 제작 행위도 공소시효를 없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다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보면은 우리가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량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성구매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네,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는데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3배 세진 거예요. 3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온라인상에서 채팅방에 들어가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가지고 그들한테 막 그 처음에 선심 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루밍 행위해서 선심 싹 쓴 다음에 서서히 그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후에 나치 사진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받는 순간 이제 협박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성폭행을 수시로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안 채팅방 내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유인하고 들어오도록 권유하고 대화하고 뭐 요구하고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아예 처벌을 한다는 거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방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경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정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함정 수사 아니죠. 뭐라고 부르라고? 신분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왜냐면요. 진짜 채팅하는 방에 누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감시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의도가 있거나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차단에 대한 의지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라도요. 네. 뒤늦게라도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대화 자체만으로도 참여시키는 거 하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얼핏 보면 굉장히 너무 과하다. 실제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범죄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회의 어떤 그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이나 변별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범행을 하는 놈들은 이거는 대화 단계에서부터 아예 잘라버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롭다 이런 취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인식을 한다면 함부로 못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틀린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지랄을 하다가 그 위장수사에 걸려갖고 처벌받는 놈이 반드시 보도에 뜰 겁니다. 네. 새대가리가 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그 새대가리에 대해서 특집 한번 하자고요. 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물론 해당사항 없는 얘기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거 보면 안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진짜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주변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 집착하는 경우는 자기가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온라인에 들어와서 대화 그렇죠.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루밍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어른들이 차단하고 경찰이 차단해 준다면 이걸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저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이건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 못 할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글루밍이거든요. 네. 글루밍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글루밍을 차단하려면 그 글루밍의 수단으로 쓰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유인하고 권유하고 대화잖아요.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글루밍 선까지 못 올라가게. 네. 글루밍이 되면 미성년자들은 글루밍이 되면 당해요. 네. 한 번만 이름이 요구하는 거 응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지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러니까 글루밍 전 단계를 차단하자는 얘기예요. 대화, 권유, 유인 뭐 이런 거 자체를 네. 아예 글루밍 전 단계를 차단하는 게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잘한 거고요. 모처럼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켰는데 일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 좀 더 일해서 사형 관련된 것도 어떤 형태로 이제 그 답을 내려줄 때가 됐어요.
제가 이거 이제 많이 올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저 범죄학연구소에서도 사형 관련된 거를 염건영 교수하고 저 통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형 안 하려면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감형 없는 종신형 아니면 합산형 이거 하자. 이거 좀 얘기하고 싶고요. 뭐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형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에는 형법에 사형 지금 존재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판사들이 임의적으로 사형 선고를 안 한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얘기는 어차피 저 사형제 이제 관련돼서는 그 무기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기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판사들 그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잖아요, 판사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만드는 법률을 그대로 행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만드는 법이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국민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으면 판사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해주는 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의무예요. 왜 판사가 뭔데 저 국민들이 만드는 법 아직도 현존하는 법을 임의로 지들끼리 재단해가지고 안 해요. 이건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판사들한테 미움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제 말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국민이 만든 법에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판사는 공무원이에요. 국민들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정해진 형량 어떤 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으면 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사형을 선고하는 게 그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많이 자제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 등등해서 우리 범죄학연구소에서 연건영 박사하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건 할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이 법률이 개정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교수님이 해외 사례를 또 찾아오셨어요. 네, 네. 이게 제목도 정말 내 성범죄 자랑 맞장구 친 놈 FBI였다. 함정 수사에 징역 170년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네, 요거 이제 연결해서. 네, 실제로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함정 수사가 허용된 게 좀 됐거든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적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사는 조지 폴로는요, 지난해네요, 2020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만난 상대한테 자신이 저지른 무용담이라고 여기는 얘기를 무용담, 집단에는 그 성범죄 저지른 게 무용담이었던 거예요? 5살짜리 어린 여자애한테 몹쓸 짓을 한 걸요. 내가 이랬는데 그때 아이가 어땠어? 이러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5살짜리 그 아이한테 어떤 변태적인 욕구를 느끼는지에 대한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스스럼 없이 그 상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 넘어섰죠. 이제 그 상대가 계속 부추겼죠. 그래? 그래? 나도 그런 거 갖고 있는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부추겼어요. 네. 그랬더니 신났죠. 네. 이놈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가지고 있던 사진 5장을 성범죄 5살짜리 어린애한테 하는 성범죄 한때 그 사진 네. 그 5장을 딱 전송을 한 거예요. 네. 이 순간이 뭐죠?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딱 확보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사진은요, 네. 음란 행위를 하면서 이를 아이한테 아마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성인이 음란한 행위, 네. 뭐 이를테면 자유행위라든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를 어린아이가 보도록 하는 행위도 성범죄입니다. 네. 예. 그거를 이제 그 장면이 있는 사진이었죠. 네. 예. 그 사진을 보냈고요. 또 계속 아마 뭔가 얘기를 계속 했었나 봐요. 아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펌프질했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엔 동영상까지 보내는데 이 동영상이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를 아마 범하는 동영상이었나 봐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상대한테 이제 보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언더커버. 네. 이제 이 수사, 함정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잊어버렸네. 아까 무슨 신분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 왜 이렇게 신분 위장 수사가 안 해오죠? 언더커버 이제 그 수사에 딱 걸려드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미성년자 어린애를 어떻게 건드렸어 뭐 이렇게 이 떠드는 거 그거 갖고는 이제 아마 그쵸. 미국 경찰이 못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그래?
나도 그랬는데. 야, 그래. 근데 야, 나 그거 보고 싶다. 그거 한 거 그 증거 있어? 한 거 그 저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자료 있어? 야, 나 좀 보여줘. 막 이렇게 요구한 거죠. 너 말만 떠들어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글쎄 식의 이제 또 어떤 때는 에이씨 말로만 떠들고 있어. 그 뻥치고 있어. 뭐 이렇게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아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맞장구를 펌프질한 네.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 이제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이놈은 나하고 동종계통의 인간형이구나 이게 나하고 비슷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탁 5장 보낸 거예요. 네. 어린애 그 저 유리나는 이제 그 순간 증거 확보된 거고 네. FBI가 했죠 이거. 네, 예. 그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바로 FBI 수사관이었는데요. 예. 저 이 말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 언더커버에 걸려든 것이다. 제 발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간 그렇죠. 것이었다. 지가 감옥문 탁 열고 입장하는 거죠. 네.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확보됐잖아요. 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바로 수색영장 받아서. 그렇죠. 이제 그게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수색영장이 발부돼요. 네. 예. 그 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차없이 가서 뒤졌어요. 네. 많이 나왔겠죠? 네. 뭐 나왔어요? 네, 그 조지의 집으로 가서 그 수색을 해보니까요.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몫을질 저지른 물증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낸 자료는 아주 극히 일부였던 것 같아요. 이놈은 9월 범행을 전부 자백했네요. 네. 이거 플로리다 중부연방지방법원 폴 바이런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놈? 저 징역 170년입니다.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0년도 이 새끼 소화 못해요. 죽는 날까지. 네. 그런데 거기다가 가차없이 또 하나 또 플러스 또 있어요. 평생 동안 보호관찰. 보호관찰입니다. 예. 얘는 인생 끝난 겁니다. 네. 이놈이 이제 그 한 범죄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다 비춘다면 딱 얘가 지은 죄는 그거예요. 작년 9월부터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몇 건.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줄 잡아서 10여 건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대상이 이제 미성년자라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용담처럼 떠들었다가 그거를 막 맞장구 쳐주면서 그 증거를 제출하게 만드는 사람이 FBI 요원이라는 거고요. 네. 예. 야, 징역 170년이면 시원하네요. 그죠? 네, 여기 계속 기사에 재밌는 문구가 나왔는데 네. 의학기술의 발달로 그가 197살에 출소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돼도 197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네. 이게 뭐 코끼리야 지가? 그러니까 보호관찰 평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97세에 나오는 모양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97세. 네. 여기 보니까 법원 판결 딱 나고 나니까 마이클 맥퍼슨 FBI 그 요원이네요. 특수요원. 네. 이 사람은 선고받은 형량이 얼마가 됐건 이 괴물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에 대해서 저지른 짓이 지워질 수는 없다. 아이고 어떻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형량 나오거나 그 멋진 수사하고 난 수사관들이 한 번씩 뱉는 얘기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교육받나 봐요. 멋있게 들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풀이를 하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고받은 형량이 얼마가 됐든 이 괴물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에 대해 저지른 짓이 지워질 수는 없다. 이번 징역 170년 선고는 수사당국이 이런 포식자들이 네. 다른 희생자를 노리지 못하도록 찾아내 사회에서 제거하는 노력이 성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말하면 아까 얘기한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70년의 형량이 내려졌다라는 것들이 기사가 나면 예. 사실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끔찍하죠. 네. 사람들도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욕구보다는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안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채팅방 자체 못할 것 같아요. 네. 채팅방 자체에 들어가가지고 훌럭거리는 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하는 놈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제 처벌받는 새끼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방송하자고요. 네. 역시 세대가리들이라고. 네.
이거 보니까 미국은 이거 FBI가 나서하네요.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이게 미국도요. 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 어떤 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일으켜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06년도였던 것 같은데 검찰, 그다음에 각주 경찰, FBI가 이제 같이 나서서요.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협력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 네, 그래서 나중에 올려주시겠지만 여기 보면 그 경고 문구가 있어요. 어린이 성범죄 대상으로 한 거기에 차일드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하면서 옆에 패밀리어 스트레인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스트레인저가 우리가 낯선 사람이 절대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근한 낯선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거나 정말 몇 번은 동네에서 봤던 사람들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들을 차근차근 시켜오면서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낯선 사람이라고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에 대한 그 범위를 좀 넓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처벌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절대 유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심어줬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채팅방에 들어가 가지고 비슷한 부류로 활동한 거예요. 비슷한 부류로. 아까 조지 플로라는 놈 있잖아요. 그 놈한테 비슷한 부류로 접근한 거야. 나도 그거 관심 많아. 야, 그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비슷한 부류로. 그러니까 FBI 의원이 비슷한 부류로 위장 투입하는 함정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네. 이 사례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26일에는 뉴욕주 페인티드 포스트에 거주하는 조던 소어비스 25살이네요. 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거주지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때도 아마 FBI 위장 요원이 아마 접근을 함정수사 비슷한 부류로 언더커버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지가 노출되면서 확 잡은 거죠. 또 함정수사요원은 이제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건 비슷한 부류로 접근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함정수사요원이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처럼 미성년자로 위장합니다. 미성년자로 위장한 사례가 있죠. 뉴욕주 커이먼스 할로우에 거주하는 슈머헌 3살짜리네. 3살. 51세. 51세 남성이 10대 전용 온라인 대화방에서 만난 13살 소녀에게 성관계 제의하고 나체 사진 보내달라고 요구 했다가 그 13살 소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FBI 요원이에요. 그 미성년자로 딱 걸려들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10년 보호관찰 조치 네, 20년까지 징역살이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아마 이게 지금 계속 재판 과정인가 봐요. 네. 그리고 12일에도 플로리다주 그 폰테베드라 비치에 있는 그 방사선 기술자였대요. 얘네들은 직업도 다 공개하네요. 조지 토머스 그리피스가 41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함정수사 접근에 덜미를 잡혀서 또 아동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그 보도 나는 거 보면 그 얼굴 보여주는 거 그렇게 가리는 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 직업 이거 다 얘기해요. 주소까지 알려줘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집 앞에다 문패도 붙여주잖아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해가지고. 그럼 문패 붙여주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아가고 지들끼리 산으로 겨들어가서 그들끼리 뭉쳐 사는 그런 그 찬란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죄져가지고 강력범죄 저지르고 특히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해서 이 범행하는 놈들은 용서가 없어요. 네. 신분을 뭐 노출하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간판도 붙여준다니까, 명패도. 근데 대한민국이 이상해요.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본산지라고 하는 데가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일견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정작 가혹하게 처벌할 때는 처벌하고 그놈 못 살게 해요. 호주 같은 데서 무슨 그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신문 일면 광고에 내주잖아요. 술 드시고 운전했다고 이를테면 그 정도로 강하게 그 어필이 되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후차 민주주의를 탔는데 법만큼은 처벌하는 법이 관련돼서 처벌 관련돼서는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범죄인의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진짜 강하게 처벌하고 정말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인간들은 버려야 돼요. 뱉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어떤 이 사법 그 어떤 그 체계는 이제는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미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류로 안 보는 게 이제 그 현대의 어떤 사법 그 어떤 처벌 시스템 같아요. 그게 과연 뭐 옳은 얘기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거 미국도 이제 보니까 함정수사로 어린이로 행세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불러들이거나 그러니까 대화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도 그냥 미국은 일찌감치 처리하고 있었네요. 네. 처벌을. 네. 근데 우리는 26일 날 이제 그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네. 이게 올해 들어서라고 하는데 2021년 만인 것 같긴 한데요.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렇게 함정 수사를 통해서 체포, 기소, 유죄 선고를 받은 아동 성착취 범죄 사례가 1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하여튼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하는 놈들은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랑 같이 갈 놈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 진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딨어 이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처벌의 강화라든지 아니면 함정 수사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정말 강력한 처벌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포용적인 그 어떤 자세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170년 이렇게 시원하게 때려주면 못할 네. 거예요. 못할 거예요. 진짜 20대 들어가서 뭐 끝나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다 찾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FBI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FBI가 수사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이런 범죄가 아주 급속도로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줄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맘 놓고 채팅 못 할 겁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교수님 저는요 사실 저희 사건 의뢰에서 얼빠진 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사족 붙이자면 이렇게 함정 수사가 용인된다고 해서 승인된다고 해서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잠입 수사하는 그 수사관들이 네. 본인들이 그 할 수 있는 그 역량 내에서 또 정해진 어떤 이거 권한 내에서 행사하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애만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지나친 그 초월권적인 행위를 했다가 네. 범위가 있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거기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억지로 이 실적 때문에 죄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 함정수사 승인해준 그 어떤 취지가 또 뻐그러져요. 네. 그러면 없앨 수도 있어요, 막말로. 네. 그러니까 그거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받은 거죠. 받은 그 신분에 대해서도 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그래요. 타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수사관들 쪽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이 법률안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